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정치 분야 이슈 파이팅은 내년 6월에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 수도권 판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차기 대권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 현재 수도권의 전국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10월 24일 오늘 발표한 최신 정당 지지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43%, 지난주 39%에서 4%가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5%,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격차가 18%포인트에 달합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여당 우위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맞물려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전국 정당 지지도와 그다음에 지방선거 승리 예측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번 주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여당 후보가 내년에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에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에 36%로 응답했거든요. 그래서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선거 특성상 물론 이제 정권에 대한 중간선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당 심판론보다는 지역 인물론 그리고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 인지도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이것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중도층입니다.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중도층은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5%, 무려 트리플 이상 격차가 납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이 이 기세를 몰고 가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들이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곳은 좀 다른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게 무당층입니다. 오늘 발표한 조사에서 무당층이 무려 34%에 달했습니다. 방대한 무당층은 선거 결과를 결정할 핵심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은 이 무당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것도 내년 선거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서울 오세훈 현역 시장 존재감이 있고 인지도가 압도적입니다만은 지난주 조사에서는 여야 당선 기대가 42대 43% 거의 똑같다고 붙어 있죠. 근데 이제 경기도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여당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또 뭐가 있냐면 오세훈 시장이 인지도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장을 4번인가 했죠. 보궐선거로 잠깐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현재 서울시장은 현역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리스크,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입니다. 여야가 42대 43으로 초접전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오 시장이 순전히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 앞서가고 있거나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프리미엄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결정이 특검으로부터 임박했습니다. 11월 8일 특검에서 오세훈과 명태균을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를 보신 국민들께서는 느끼셨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파상 주장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재판에서 혹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전략을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좀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죠. 거기다가 연초에 토호제 허가했다 다시 묻고 헛발질했었죠. 그 다음에 한강버스 문제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때문에 오세훈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이슈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게 돼서 오 시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 시장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안정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하마평에 오르는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4선 중진 박홍근 의원, 그리고 3선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전략은 현재는 행정 경험과 안정감을 전면에 내세워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다 아시겠지만 원내대표로 맡았죠. 인수위의 분과장도 맡았죠. 그래서 당내 중책을 역임하면서 정책 전문성, 협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서울시정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4선을 지낸 만큼 서울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기반도 탄탄합니다. 박주민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이죠.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졌고요. 길거리 변호사, 이런 이미지로 친서민적 이미지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원의 전략적 가치는 오 시장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검증된 중량급 서울시장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화려함보다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진 인사를 통해서 중도 무당층에게 신뢰를 주려 합니다. 오 시장이 만약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기소될 경우 박홍근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의 상대적 경쟁력은 급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을 재탈환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선거 예측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오 시장이 불기소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지속돼서 여야 초접전이 되겠죠. 그럼 민주당은 박홍근, 박주민 이외에 또 다른 거물급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김민석 국무총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오 시장이 기소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선거 내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당 우세로 급격히 전환돼서 두 박 의원 같은 중진 후보가 안정적인 승리를 확보할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겁니다. 다음 경기도를 보면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서울과 달리 이미 여당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역 김동연 지사의 압도적인 직무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달 최신 조사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58 혹은 59% 이렇게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평균 긍정평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고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17%. 이처럼 %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은 이변이 없는 한 김 지사 재선이 매우 유력함을 시사합니다. 더구나 김동연 현상은 중도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무려 52%가 김 지사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까요. 그리고 중도층의 김 지사 지지율도 59%에 달했습니다. 이런 김 지사가 행정가,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그리고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선 실용주의자 또는 중도 및 보수 이미지로 그런 중도와 보수 이미지 유권자들에게도 호평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 지사 지지 확대 지수에서 16개월 연속 전국 모든 단체장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 지사가 임기 중 지지층을 성공적으로 확대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의 강력한 재선 당위성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내 경선에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경기도지사는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원칙상 완전 국민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가고자 하는 후보는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큰 문제만 없는 분들은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김동연 지사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6선의 우리 추미애 의원, 그 다음에 재선의 김병주 의원, 그리고 이현주, 한준호, 염태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량감에서 김동연 대 추미애 혹은 김동연 대 김병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당내 강성, 친명계 지지층 결집력을 바탕으로 경선에 임할 가능성이 크죠. 추 의원이 가진 돌격대 이미지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민주당 경선에서 강력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한 측에서는 민주당 전체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추 의원의 강성 이미지, 지나친 강성 이미지가 오히려 감점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 정책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있다. 여태껏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김병주 의원이 의외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안보 국방 전문가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원도, 경기 북부 이런 접경지 국민들에게는 포스타 출신의 김병주 의원만큼 안정감 있는 그런 후보가 또 드물 수도 있죠. 그래서 추미애의 강성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의외로 김병주 의원이 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판세, 서울과 경기가 전혀 다른 변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전국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실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역의 프리미엄, 인지도, 그 다음에 현역 개인의 기량, 여기에 따라 판가름 난 경우가 많아서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느냐.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추미애 의원은 본인의 강성 이미지를 누그러뜨려서 부드럽고 온화한 실용주의 도지사로서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할 것인가. 김병주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정치 이슈 파이팅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판세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